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오랫동안 앉아 계셨죠?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이나 운전석에서 보내다 보면은 허리에 이 뻐근함이나 묵직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에 체중과 압력이 집중돼서 디스크와 신경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두다가는 만성질환, 더 나아가서 척추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방치할수록 악화되는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 문의 전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허리가 아플까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이쪽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요. 야외에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방치할수록 악화되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주저 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여름은 한 고비를 좀 넘긴 것 같은데 척추 건강은 아직도 고비를 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척추 건강 치료법 저희가 알아볼 예정이고요. 먼저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여추, 천미추 총 33개의 뼈가 여러 굴곡을 이루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로 통로가 있는데요. 이 통로는 바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고요. 척추는 그 지나가는 신경을 보호하는 또 중요한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구조로 생긴 척추, 문제가 생길 구석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척추 내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여러 그 신경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화면처럼 넓어야 될 신경 통로가 오른쪽의 두 화면처럼 좁아지게 되면요. 증상이 일어나는데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이 탈출되어 나온 디스크인데요. 저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저곳으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원인이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또 전화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등 쪽이 아프시다, 어떤 분들은 허리 쪽이 아프시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데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요, 척추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이제 관절을 이뤄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부위에만 약간의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허리에 어느 부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리에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그 부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의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하신 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네.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막 다리 저리고 그럴 때 무릎에 문제인 줄 알고 M1 무릎 사진 찍어보고 고생하시는데 척추에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척추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료의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술, 수술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치료로 간단하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는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많은 경우의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로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이제 2단계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증식 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치료를 거듭 아무리 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방법들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 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 줄 알고 치료 미루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오늘은 저희가 그 치료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증식주사 치료 살펴볼 텐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되었을 때 통증이 만성화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증식주사 치료를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그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치유가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 방법이라니 좀 간편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 자주 맞아야 되나요? 얼마나 간격으로 맞아야 될까요? 네, 대체로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을 이제 치유를 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튼튼해지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주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치료를 받는데 주사 치료라는 부담 없는 치료법인데 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증식주사 치료 주요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 범위에도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인데요.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15년이나 묵히셨다는데 주사 치료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70세 아버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제 다리가 당겨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완화가 되어서 잘 지내셨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이제 1단계 치료만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셨던 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럴 때 이제 바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럴 때에도 그 1단계와 3단계 사이 2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아버님께서 이제 증식주사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정말로 신기하듯이 뚝뚝뚝 떨어져서요. 지금은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처음 통증이 거의 뭐 한 90% 이상 사라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통증이 이게 진짜 일상생활하기 힘든 건데 90% 이상 사라졌다고 하니까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허리를 굽혔는데 좀 괜찮네? 걷다가 좀 쉬어가니 괜찮네 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이런 분들도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이렇다고 하니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치료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6년생입니다. 36년생이시고 아버님 허리 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허리도 그렇고 이 방지, 네. 다리, 다리까지. 이 허벅지가 네. 좀 걸으면은 5m도 못 갑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지금 이런 증상이 시작되신 게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넘었습니다. 3년 정도요, 아버님. 네. 혹시 그러면 처음보다는 지금 더 걷는 게 못해지신 거죠? 예, 네. 혹시 아버님 병원에 가셔서 좀 진단받고 치료 좀 받으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럼요, 아버님. 제가 암호를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아버님. 그래가지고 암센터에서 원장이 네. 이거는 수술할 병도 아니고 통증이 한 번씩 오면은 네. 네. 그냥 진통제나 하나 잡수고 네네. 좀 있으면 그대로 수술해야지 이 수술할 병도 아니니까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치료에. 예, 그러니까 다른 할 도리가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암 치료를 현재도 뭘 받고 계시나요? 현재에서는 별 치료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 지금 나이가 이제 89세 이제 90세가 되시는 셈인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걷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병들을 또 유발을 하게 되고 예, 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체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인데 점점 조금씩 못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m도 못 걸을 만큼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예, 아버님 이제는 이렇게 너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방치하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아버님. 예, 그리고 요즘은 아마도 이제 아버님의 문제는 협착증일 것 때문에 그럴 텐데요. 예, 이 협착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치료부터 2단계 치료 이렇게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을 완화시켜서 아버님의 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거 그냥 가만히 방치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예. 가까운 척추전문병원을 괜찮고 아니면 예. 이제 암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병원에 있는 척추센터도 괜찮으니까요, 아버님. 예, 꼭 한번 가셔서 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얻으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1단계 치료부터 하나씩 받으시면서 예, 걸을 때 통증이 없어서 마음껏 걸어서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아버님.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진단을 빨리 받으신 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예. 네. 아버님, 저희 프로그램 연결한 아버님 중에 최고령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대 중에. 근데 목소리만 들어서 너무 정정하신데 고령이신데도 치료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성분의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럼 그만큼 95세를 넘는 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버님도 이제 90을 앞두신 상태인데요. 예. 제가 실제로 제 외래에서 94세, 95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착증을 치료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 지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버님 지금 그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서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버님. 예. 네, 용기를 내십시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암도 이겨내시려면 운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암 수술처럼 큰 수술이 아닙니다. 가벼운 시술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치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